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왔습니다. 오늘 시국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전북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산하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였거든요. 오늘 한번 시청 앞 광장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위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앙교회 이종일 목사님, 박창원 목사님, 노병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뵙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네,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서울의 윤석열 대통령 시국 특별 기도회를 위한 집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모였네요. 한번 살살 가볼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와, 아주 오랜만에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시청 앞 광장에 한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죠.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각 지교회 노회가 함께하는 시국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5월 15일 스승날 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주 총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시국 기도에 오신 모든 우리 기장님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이 안정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청환 부총회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오늘 시국 기도회에 대해서. 시국 기도로 물고가 터지기를.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전북노회장이신 우리 조영승 목사님 오늘 시국 기도회 이렇게 시청 앞 광장에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이렇게 역사 현장에 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네, 정의를 구하는 것은 사치가 되는 시대에 생식이라도 구하러 우리 전북노회원들 함께 왔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아주 시원한 봄에 잔잔한 봄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식 깃발 우리 친구들 옆에 반갑습니다.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주관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과 시국을 위한 기도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가 됩니다. 전직 우리 부총회장이신 우리 김동성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장로회에서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위쪽에 계신 분들 풍류를 조금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권종범 장로님 이렇게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래요? 윤석열 타도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 네,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종철아 인천에서 오신 전국 남신도의 총무 맡고 계시는 김종철 장로. 남신도 네. 총무 김종철입니다. 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 투쟁 오케이, 기대됩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함께 해봅시다.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지적으로
나오지 않으신 목사님들, 교회장님들께서는 뒤쪽 자리에 이동하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행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 앞쪽에 보면 산 앞쪽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운을 입으신 목사님들 또는 스토를 걸치셨으면 이쪽 의자에 앉아서 출석해 주시기를. 우리 전북노회 사회와 정의위원회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참석하셨는데 시청학강장.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파이팅. 송해본부 스태프들은 지금 빨리 제가 일하고 있는 한울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석고로 집사가 그중 한 명입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는 고향인 진도에 있는 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말 그대로 우리 기장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교인을 돌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민주노총에 대한 요란스러운 압수수색이 있었고 집사님은 2월에 민주노총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으로부터 법률적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연인이 된 상태에서 지난 3월에 구속이 되었고 최근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은 집사님의 그 직장 동료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석 집사의 아버지는 지난 1980년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18년간 그래서 우리는 또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긴 분단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도대체 누가 이 고통의 대가를 누리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찾았으며 거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악의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13일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거기에서 3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설립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함께 도상훈련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왜 그동안 보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그 내막을 이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 하더라도 항의는커녕 악의가 없었다며 도리어 덮기에 급급하고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냉정 정책을 우리 안에 또 다른 물음을 갖게 합니다. 굴종과 조공을 외교 방식으로 삼는 이 전국 대표자인 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국 빌라도입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해서 사과도 인정도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데 국내 재단이 나서서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민망한 일은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소송을 통해서 일본의 대법원의 판결까지 행정부 수장이 나서서 뒤집는 것은 당신이 틈만 나면 말하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은 아닙니까? 친일은 우리 민족의 영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이익을 위한 내국 외교를 펼치는 것도 다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다시 정상화하고 한미일 해상합동훈련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 다시 환생한 이화정입니까?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악의 축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단 2달 만에 미국은 예속적인 군사동맹을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 6조 4조 60항을 위배한 불법이었습니다. 이 60항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내에 황금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인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 민족 구성원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이어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뿌리요 원흉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 묻습니다. 당신들의 평화는 예수의 평화입니까? 약자들을 짓밟는 제국의 평화입니까? 지난 70년간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한 평화협정을 외면해온 미국은 지금도 북핵 문제의 지름길인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긴장만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시와 클린턴과 오바마와 바이든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오로지 타국의 전쟁 상태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당신들의 욕심, 거짓된 안보 논리로 대북 핵 선제 공격에 주판만 두드리고 있는 당신들의 기만,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전쟁 놀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사용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향한 마지막 말을 아직 뱉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혼란을 염려하는 우리의 인내요, 망동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정권이 운명이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의무를 다룬 헌법 66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보복과 대결의 이데올로기로 선동을 일삼는 대통령의 망동은 그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 행동은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민족과 국가가 있고 나서 동맹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희생시키는 대통령의 무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선제 타격과 핵전쟁 불사를 외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50%도 안 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그토록 내국적 반동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정전 70주년,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월 외교가 아니라 군사 주권조차 없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미 불종 외교, 대1 내국 외교를 이어가는 한 우리의 다음 행동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우영균 총회 서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연이어서 박기순 집사께서 특별 찬양 두 번째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는 거죠.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일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도 좀 끼어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우리 한국 와서 수십 년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던 끝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을 보니 한국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같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니 특별히 감사한 게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한국인이 일본인보다는 훨씬 좋다. 이 한국 나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그가 이렇게 냈습니다. 정치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걸 사덕처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 백성들 참 좋습니다. 뭐 좀 언짢은 일이 있다가도 건망증이 많은 백성이라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비하적으로 냄비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건망증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마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으로 창의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이 민족을 인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학교 안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옛날 양산이 생각이 납니다. 양산에서 하던 일을 기속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정오양으로 하는가? 그것은 인상 특별히 갑니다. 네, 한마디 해요. 외쳐봐. 죽었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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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입만 맞추면 되는 거지. 갑시다.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위한 평화의 행진 시국 기도회를 마치고요. 이제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청역 광장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 28개 노예 노회장들과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시국 기도회 우리 정종환 장로님 왔습니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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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싸납게 구호를 외치는군요. 네. 퇴진하라고 해서 퇴진할 것 같습니까? 네. 네, 한번 가봅시다. 네, 김윤수 장로 퇴진하라 외치고 있고요.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네, 장난이 아니죠.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와, 멋있어요. 대신하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서울 시청역 광장을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약 3km 정도의 도보 행진, 평화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누구요? 바로 좋아. 못 들은 거야. 서울시청역 광장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모든 기독교인들, 믿음의 형제들은 평화적인 질서와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네. 아주 초록색 바닥과 이 보라색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런 서울 시청역 광장입니다.
낮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주 이 잔디밭을 더욱더 푸르게. 오늘은 5월 15일이죠. 오늘 무슨 날이냐면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스승들은 제자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이 땅에 이 민족을 위한 젊은 정말 살아있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와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서울 시청 앞 무대를 이루고 있네요. 네. 네,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와, 지금. 네, 서울시청 앞을 통과해서 이제 서울역까지 평화의 행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 평화적인 선언이 시작됩니다. 네, 친일 매국 윤석열 퇴진 평화적인 시위로 외치고 있는 우리 전북에서 오신 우리 정종환 장로님, 김윤수 장로님. 물러가라. 네, 그렇습니까. 네, 한번 아주 우스운 이제 대한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문. 네. 멈춰야 합니까? 갑니까? 네, 멈춰야 합니다. 일시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앞에는 우리 총회 장님과 28개 노회장님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질서정연하게 평화의 행진을 하고 있는 광화문 대한문이죠. 대한문 앞, 석수궁 대한문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가족이 보이는데, 역사의 가운데 TV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오토바이 무대가 이라네. 네, 아주 걸어와도 화면파도 너무 잘 봐.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최영배 목사님